네, 오늘은 또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또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저점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림인데, 네, 그럼 한번 단기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고, 이탈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악재들이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 플러스 3%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뭘 그어 가지고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럼 주요 매물대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LVP 구간인 이곳을 잡아두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하락 추세를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이쪽에 매물대하고도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또 하락 추세하고 LVP 그리고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 만들어졌죠.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시기든 반등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세에서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으로 따지면 50에서 53K 사이까지는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하단에 LVP 자리하고 사이클 마무리 단계 라인인 32K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로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악재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의 MICA 규제 이슈가 있죠. 이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처럼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을 지속을 하려면은 라이센스를 지급을 받아야지만 영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유럽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3,0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발급받은 곳은 23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10% 미만이라는 거고, 이번에 이 규제 이슈에서 가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이슈는 현재까지 장기간 세계 1위 거래소를 유지를 하고 있는 바이낸스와 스테이블코인 점유 1위를 유지 중인 테더, 이 두 군데의 대형 기업들이 현재 규제를 통과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권에서 바이낸스와 테더가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점유율 경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한 차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로 인한 변수는 아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케빈 워시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지난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를 했는데, 케빈 워시의 인준 전 스탠스를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나스닥이나 전반적인 위험 자산들이 FOMC 당시에 영향을 크게 받아줬었고요. 의외로 이 트럼프도 정상회담 이후에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뽑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고 의견을 존중할 거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케빈 워시가 점도표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금리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워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7월달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한 80%, 90% 수준으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크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현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STRC,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관련된 이슈인데요. 어제 급락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 스트래티지의 STRC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84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74달러 수준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이 우선주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려면은 다시 한번 이 STRC의 가격이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스트레티지의 현금 또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배당금만 지급을 한다고 해도 1년을 버틸까 말까 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이 바닥을 쳐서 배당금을 줘야 할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도세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스트레티지의 주가와 STRC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서요. 다시 한번 이 배당금 지급 이래 비트코인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강하게 하락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악재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단기 지지 구간 그리고 중장기적 지지 구간 위주로 꾸준하게 시장을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요. 이후로도 제가 보는 시장 방향성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